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빅텐트 추진단이라는 직제까지 있어요. 단장도 계시고 단일화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강압적 단일화는 젊은 세대가 극혐하는 찍어 누르기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그리고 천하람 선대위원장도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 보니까 심지어 역 단일화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랑 손잡으면 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졌지만 잘 싸웠다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당선이 목적이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뭐가 당선에 좋을까를 보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의 모델은 4-4-2입니다. 뭐 자꾸 축구 얘기 같지만 40, 40, 20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이기고 국민의힘은 사실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랑 손을 잡는 순간 정권 교체 표심이 지금 국민의 60%를 거의 넘어가는 조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30% 후반대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단일화의 디귿도 꺼낼 생각이 없다. 저희는 자력으로 완주를 넘어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게 분위기가 그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어떤 여론조사 득표율을 좀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엄청나게 좀 압박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지금 저희 이준석 후보 표심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로 잘 안 가요. 두 분이 좀 겹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가 별로 없을까요? 거의 많지 않아요. 시너지 많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표를 이미 일정 부분 흡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다시 절대 국민의힘 후보는 못 찍겠다, 비상계엄 탄핵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 중도층 표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술 합의 그대로 가지 않는다. 그거는 되게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정당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 없이 최근에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하려다가 철퇴를 맞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당이 각자 다르고 각자 당에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면 각자 선거를 뛰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자꾸 단일화는 이런 얘기 저는 너무 좀 구시대적이고 정치공학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아마 공식 임명이 될 테고 지금 이제 내정된 상태에서 계속 인터뷰하던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좀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좀 개혁적인 움직임이 좀 벌어진다면 그래도 관심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네, 그래도 관심 없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저희가 단일화에는 관심 없지만 그래도 김용태 의원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김용태 의원께서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느꼈던 좌절감 같은 걸 맛보지 않을까, 동병상련을 맛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안타까움이 벌써부터 듭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의원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최상병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 그 피해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메시지도 내려고 하시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정작 최상병에 대해 제대로 인식도 못 하시고 묘역도 잘 모르시고 뭐 연평해전이나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도 나름대로 김용태 의원 노력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나오셔가지고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사실 선거철에 선출된 당대표도 아니고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또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후보 위주로 이제 보여지고 스피커 파워가 집중되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용태 의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어떤 벽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좀 저희 취재진이 취재를 하기로는 당에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요청이 오면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전한길 강사를 통해서는 탈당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이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탈당해 주시겠어요?
해달라라고 부탁하거나 읍소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이 벌어지게 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뭐 희대의 막장 행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분과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거 맞다. 네. 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말도 안 되게 탄핵하고 문제 있던 거 맞죠. 근데 이게 CNN, BBC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어쨌든 우리 헌법상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죠. 예. 근데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네. 특히 비상사태가 없을 때 비상계엄 하는 거는. 예. 비상계엄을 하는 거는 CNN, BBC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알자지라 뭐 5만 군데에 나오는 전 세계적인 사태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격을 엄청나게 깎아내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탈당해 주시겠어요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하면서 영구 제명하겠다. 다시는 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런 분이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게 수치스럽다. 1초라도 이런 분을 모시지 말았었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강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즉각 냈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간적 도리 운운하면서 나가주시겠어요라고 하고 대통령 탈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한가하고요. 예. 저는 더 화가 나는 게요. 이게 실제 헌법적 의미도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안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한 1년만 더 있었으면 저는 감옥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감옥이 꼭 아니더라도 최소한 처벌받아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일단 지금 유죄 취지 파기 완성 상태라 유죄는 확정이니까. 네, 대법원에서 지금 전원 합의체가 나온 상황인데 네. 저는 이재명 후보 요즘 보면 현수막에 지금은 이재명 써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윤 대통령한테 화가 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때인데 오히려 예. 지금은 이재명 감옥 갈 때다. 근데 감옥은 좀 투머치라도 지금은 이재명 처벌받을 때인데 원래 예. 그런 분이 지금 대선에서 1등을 하고 있게 만들어준 1위 주자가 되어서 1등 공신 치어리더가 누굽니까?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사람 하나 지금 제대로 단절하거나 정리하지 못하고 예. 무슨 부탁하고 읍소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보면 선거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젖잘싸 하겠다. 적당히 젖지만 잘 싸웠다 하고 그냥 당 주류로서 예.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 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이준석 후보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혹시 이제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면소 판결로 공직선거법 지금 유죄가 확정된 형량만 확정이 안 된 이거를 좀 덜어낼 수 있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대법관 늘리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에 걸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거의 사실상 확정됐는데 이거를 있던 죄를 사후적으로 입법권을 동원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위인설법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소급 위인설법이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대법관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서 사법부 장악하겠다. 이거는 남미에서나 하는 남미의 아주 안 좋은 나라들에서나 하는 독재자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어제인가요? 유세하면서 뭐 내란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깨끗한 사법부 만들겠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더러운 사법부라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신 나간 거거든요. 심지어는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판결한 판사들 때려잡겠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되면은요 인민재판소 만들자고 할 기세예요 지금. 국민주권이 중요하죠. 자기 이재명 후보 인기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권분립이고 법치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죠.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 치고 나가야 된다. 예.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가능성이 0%니까 이준석 후보 지금 3등 하고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4번 타자가 돼가지고 역전 말로 홈런 칠 수 있도록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좀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후보 단일화보다는 투표로 그 표심이 이동을 하는 이제 투표 단일화가 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그거는 뭐 단일화가 모이는. 아니니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